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귀성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보면 광복절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형국 기자입니다. 9월 29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코로나19 여파로 민족 대이동은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10월 4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작년보다 19.3% 감소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객도 13.8% 줄었습니다.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도 전년보다 50% 이상 감소했지만 항공은 여행 여파로 1.2%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도 최근 2주간 66.5명으로 그전 2주보다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던 지난 한 주는 일평균 57.4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연휴 기간 동안 검사량 감소와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까지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9월 26일과 27일 주말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을 보면 거리두기 시행 전인 8월 15일에서 16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특별 방역 기간은 한글날을 포함한 이번 주말인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수도권에서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와 외식 문화시설에 대한 밀집도 완화 조치도 계속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과 방문 판매업에 대한 집합 금지는 계속 적용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죠.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석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가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마을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 시댁과 친정을 방문했던 30대 여성 A씨를 시작으로 접촉가족 22명 중 본인을 포함해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서울에 거주하다 지난달 말 정읍을 방문한 친정오빠 B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서울 지역에서의 감염 경로를 역학조사에서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가족 간의 감염에서 최초 환자는 친정 오빠로 생각이 되고요. 시어머니와 접촉한 마을 이웃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마을 정자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충분히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신 상황이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생긴 예라고 보겠습니다. 또 보건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마을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처를 내렸습니다. 전북에서 마을 밖 이동을 제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추석 연휴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한글날 연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조금만 더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또 한 번의 방역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글날 연휴입니다. 상당수 시민들이 추석 연휴 고향 방문과 외출을 자제했었는데 답답함 등으로 인해 이번 한글날 연휴에는 외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라는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 번만 더 참아달라는 입장입니다. 한글날 연휴 역시 방역의 중대 고비라는 점에서 외출을 자제해 줄 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한 진정세로 안정시키느냐가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연휴에도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은 피하고 이 같은 측면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11종은 한글날 연휴까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실내 50명,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이는 각종 행사도 11일까지 계속 금지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담긴 감염법 예방법이 개정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일단 혼선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은 거리 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 방역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KF94와 KF80, 비말 차단과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입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감 예방 접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죠. 때문에 각 병원들은 접종하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독감은 코로나19와 비슷하지만 증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조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서 체온을 재는 시민들. 코로나19로 가는 곳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독감 유행 시즌이 다가오면서 병원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차이는 무엇일까? 두 질환 모두 열이 나거나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 결과 코로나19는 초기에 열이 난 다음 기침과 근육통이 나타나고 메스꺼움이나 구토로 진행된 뒤 마지막엔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독감의 경우 기침이나 근육통이 먼저 나타난 뒤 두통과 인후통을 동반하며 열이 나고 설사나 구토 순서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발열 증상도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19는 37.5도 이상의 열이 나기도 하지만 독감처럼 오한을 동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잠복기도 다릅니다. 독감의 잠복기는 1에서 4일로 짧지만 코로나19의 경우 1일에서 2주까지의 잠복기를 가지며 감염돼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의 특징으로 후각이나 미각 이상,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오래 지속하는 만성기침도 코로나19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조건보다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지원 범위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4차 추경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엔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인천에서는 정부의 기준보다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은 100% 이하고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1천만 원 이하로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정부의 긴급복지의 경우 중위소득 75%면 356만 원이 기준인데 인천형 긴급복지는 소득이 474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에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까지 2,100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했습니다.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오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상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구 복지 담당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죠. 때문에 정신 건강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심리치료 지원에 나섭니다.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인천시 정신건강 이름을 정했는데 마음으로라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인천시 정신건강의 공식 이름을 마음으로로 선정하고 인천 시민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마음으로는 시민 누구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시민을 살피고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한다는 의미의 인천시 정신건강의 상징입니다. 마음으로는 앞으로 인천시 정신건강 브랜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음으로는 인천만의 독자적인 정신건강 브랜드인데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하나로 모아서 정신건강을 더 가깝고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정신건강 안전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온라인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응원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시행되는 시민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우리 동네 마음으로 응원 담기, 우리 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으로 응원 있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인천시 소재 11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인천 지하철 검암역, 계양역, 부평역, 테크노파크역의 스크린도어나 객차 내부, 그리고 인천 시내버스 좌석 광고판에 있는 QR코드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는 그동안 인천의 정신건강 증진에 공헌한 유공시민을 발굴해 표창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정신건강 브랜드 마음으로가 탄생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마음이 건강한 인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금단의 땅 부평 미군기지가 80여 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철책과 담장을 헐어내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오는 15일부터 캠프마켓 남측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80여 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부평 캠프마켓. 그동안 넘을 수 없었던 철책을 뜯어내고 담장을 허뭅니다. 시민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던 정문도 해체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조병창으로 1945년 미 군수지원 사령부로 사용했던 부평 캠프마켓을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철거한 겁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곳은 부평공원과 마주한 남측 부지. 일부 야구장 부지 4만 9천 제곱미터를 포함한 9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약 21% 수준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대표적인 나프 지역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 명품 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겁게 뛰놀고 이런 역사의 산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4일 개방 기념식을 열고 15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시민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캠프마켓 남측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정화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평 캠프마켓이 81년 만에 개방됐죠.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소통 박스로 시민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장보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8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부평 미군기지. 인천시는 캠프마켓으로 불리는 부평 미군기지 중 남측 야구장 B구역 10만 제곱미터의 펜스 설치 후 10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캠프마켓의 현안을 시민들과 논의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캠프마켓의 일부가 반환되자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공론화가 더욱 중요시됐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제3회 시민생각 찾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통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캠프마켓 의견 수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저처럼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소통 박스는 인천시청, 부평구청, 그리고 캠프마켓 현장에서 운영 중입니다. 소통 박스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엽서와 홍보물이 비치돼 있으며 캠프마켓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소통 메모칸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아울러 시는 이외에도 캠프마켓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원탁회의와 온라인 뮤지엄 등 다양한 홍보와 의견 수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무기를 만들었던 곳인 조병창 역사교육이나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통 박스에서 들어온 의견을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금년에 연말까지 각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그리고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지구 단위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는 소통 박스 3곳 외에도 페이스북과 밴드,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장보승입니다. 연세대가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부지를 사설 업체에 임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3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는데 연수구는 60에서 80억 원 규모의 종부세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2025년 송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될 부지입니다. 그런데 넓은 공터 일부에 야구장과 풋살장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연세대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부지를 사설업체에 임대해 약 2억여 원의 수익을 내왔던 겁니다. 8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곳은 연세대 송도 캠퍼스와 함께 교육용 부지로 묶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매년 재산세가 면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세금이 면제된 구역이기 때문에 해당 용도와 다른 임대사업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7월 초 이 사실을 확인하고 연세대에 23억 원에 면제됐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준은 5년의 추징 시한에 따라 2015년이 제외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면제금입니다. 학교법이 이제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게 돼 있거든요. 관련 규정에 보면은 그 비과세에 감면되는 해당 물건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확인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된 거죠. 연세대 측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해 구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과세가 정당하다며 불채택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연세대는 지난 5일 23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해당 부지는 관련법에 따라 종부세도 면제받아 왔는데 지방세 부과로 인해 과세 대상에 오르며 국세인 종부세도 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예상되는 종부세 금액이 대략 60억 원에서 8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가 물게 될 정확한 종부세 금액은 국세청의 자료 취합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면세 부지를 사설업체에 임대해줘 몰래 번 2억 원이 100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겁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영종도는 하늘일중 설립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미 4번의 정부 심사에서 탈락한 하늘일중 설립 문제가 또 미뤄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생활 SOC 대상 사업에 하늘일중 학교 복합화가 포함돼 통과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개교 시기가 기존과 차이를 보이는 등 사전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 하늘도시 운서동 일대입니다. 곳곳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이고 이미 입주한 아파트도 즐비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부지는 잡풀만 무성합니다. 하늘일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설립을 위한 정부 심사에서 4번이나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하늘일중 설립에 대한 공동투자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생활 SOC 사업에 하늘일중 복합화 사업을 반영하면서 통과를 점쳤지만 결과는 반려. 부대 의견에 사전 절차 미이행, 즉 자체 투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복합화 시설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기능 연계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학교 설립 시기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바뀌는 등의 중대한 변경이 있어 시교육청 차원의 자체 투자 심사가 필요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지역의 과밀학급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 영종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26.7명인 우리나라 평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급당 학생을 2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반대 상황으로 치닫는 겁니다. 정부의 다음 투자 심사는 10월 말까지 서류 접수를 거쳐 1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배준영 의원실은 10월 중에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에 하늘일중 설립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지부진하던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별도로 추진한 사업 보완 용역을 마무리하고 해수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 2015년과 이듬해 2차례 사업 시행자 공모 결과 모두 유찰되고 지난해 LH가 사업 참여를 철회하며 표류했습니다. 올 초 인천항만공사가 보완 용역을 진행했고 마침내 지난달 말 해수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사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었고 인천시와 인천해수청,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 TF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기존 내항 재개발 마스터 플랜 대비 바뀐 사항으로는 공공시설 비율 50% 이상 확보, 인중로 지하화 추진, 원도심과의 보행 육교 설치, 심포 지하보도 연결, 스마트 선박 안전지원센터 부지 확보, 공원 녹지 확대, 업무 기능 추가 등입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내항 8부두에 열린 소통관을 건립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공식 사업 시행자가 될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최근 3년간 인천 지역 초중 고교에서 성비를 저지른 교원이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 등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633명입니다. 이 중 서울이 130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128건과 23건으로 수도권이 44.3%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은 2017년에 6건이 발생했으며 재작년과 작년에도 각각 7건과 6건의 성비위로 교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동구와 서구, 계양구 등 인천 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습니다. 남동구는 91제곱미터를 초과했고 계양구와 서구는 각각 39제곱미터와 16제곱미터를 넘겼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며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지난 8월에 집무실 초과 사용 실태를 확인한 뒤 기준 면적보다 줄여 현재는 8제곱미터가 적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라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구 심곡천 일대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하천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리에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붕어류 수천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한 겁니다. 서구 심곡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건 지난 8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반복되자 인천시와 서구청,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구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전물이 다량 유입되고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하수 찔러지가 한 50에서 70cm가 좀 쌓였습니다. LH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수심이 한 2, 30cm 되는데 따뜻하다 보니까 그 부패가 일어나서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지구 일대 생활하수가 그대로 심곡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딱 하천만 한 거예요. 여기에 연계돼 유입되는 그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오염물질들이 유입되는 거를 방지하는 대책도 같이 고민이 돼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구는 우선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선 지금이라도 인천 하천 구조의 변화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하천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D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과 안산에 있는 제2순환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드넓게 펼쳐진 갯벌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4년 람사르 습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송도 갯벌이 국제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갯벌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신설될 수도권 제2순환선이 송도 갯벌을 관통하기 때문 국토교통부는 송도 습지 관통하는 도로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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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환경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송도 갯벌을 훼손하는 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도 갯벌은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을 약속한 람사르 습지이자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결연 보호 습지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로 건설을 강행한다면 국제적 약속은 홍보용에 불과했냐는 비판과 함께 국제적 위상은 심각히 저하될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인천과 안산을 잇는 제2순환선 추진 계획을 철회할 걸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제대로 이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고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방향인지 그리고 올바른 건설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송도 갯벌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고 밝히며 람사르 습지 보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연대하고 국제연대 등 직접 행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원도심 골목과 신규 택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도는 인천이음버스가 11월 개통합니다. 지하철역 등과 연계한 18개 노선이 개설돼 교통 편의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특히 연말에 폐선될 노선을 활용하는 만큼 수백 명의 실직을 예방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인 인천이음버스가 오는 11월 첫 손님을 맞습니다. 12월 개통 예정에서 한 달 정도 앞당긴 겁니다.
인천 이음버스는 원도심 골목이나 새로 개발하는 신규 택지를 운행합니다. 중구의 경우 동인천역과 신포역, 기독병원 등을 도는 원도심 2개 노선이 생깁니다. 또 영종하늘도시에서 영종역과 하늘도서관 등을 운행하는 노선이 추가됩니다. 옹진구는 북도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삼목 선착장에서 운서역 등을 오가는 노선이 생깁니다. 동구는 송림체육관과 동인천역으로 가는 노선이 신설되고 남동구는 호구포역에서 논현역과 동춘역 등을 잇는 노선이 생깁니다. 서구는 검단과 청라지역 등을 운행합니다. 이렇게 18개 노선에 42개 버스가 투입되는데 지하철역과 산업단지 등을 잇습니다. 인천시와 버스 운송업체는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은 되지만 그 안에라도 오늘 그 생활 및 작경 순환 버스, 그러니까 저걸 인천 이음 버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조금 더 빨리 한번 가동을 해보고 미비점 같은 거 보완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협약식을 좀 시민들의 편의로 이어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투입되는 인천 이음버스는 연말에 면허가 취소되는 한정 면허를 활용했습니다. 이곳 6개 운송업체에 300여 명이 근무하는데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실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정 면허를 우리 준공제에 편입시키면서 또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 또 이 부인들을 위해서 편리한 그런 이 대중교통으로. 인천시는 11월 중에 버스를 투입하기 위해 차량 발주에 나선 상태입니다. 15인승에서 25인승의 소형 버스라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 버스는 아닙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하차 지원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답동성단 관광 자원화 사업은 수년째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죠.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최근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흉물로 방치된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할 사업은 올해 말 착공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899년 건립된 중구 답동성당. 120년 개항장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이곳은 우리나라 성당 중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답동성당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다 마침내 올해 3월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에서 바라보는 풍광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선으로 올라오던 빗길길 형성의 도보 통행로라든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민 광장 등 그런 컨셉들을 많이 부여해서 이번 문화재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54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4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212면의 주차장, 상부에는 공원이 조성됩니다. 성당 앞마당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마음고생을 했던 신도들은 공원이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쉼터가 되길 기원합니다. 공원이 되면은 누구든지 올라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고, 또 저희 교구에서도 지금 전에 주교관으로 쓰시던 저 건물이 지금 근대사 박물관으로 지금 요즘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함께 보실 수 있는. 주차장이 건설되면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신포시장을 포함한 중구 원도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구청은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착공해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초엔 완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공원에서 심장과 피부 사상충 매개 모기를 발견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이 모기에 물리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산책이 많은 가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NR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이 선선하고 산책하기 좋은 가을철.
공원에 나가보면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이 잦은 이맘때면 반려동물의 심장사상충과 피부사상충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공원의 모기에서 개 심장사상충과 피부사상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공원 4곳에서 심장사상충 12건이 발생했고 피부사상충은 3곳에서 8건이 확인됐습니다. 심장사상충은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매개모기가 개나 고양이를 물게 되면 유충이 혈관으로 들어가 심폐질환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기생충입니다. 피부사상충 역시 모기에게서 감염되는데 피부 및 조직의 기생에 최대 30cm까지 자라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사상충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증상 발현 후 병원 내원 시 감염이 크게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수봉공원, 월미공원 등 지역 5개 공원에 현수막을 내걸고 반려동물의 심장사상충 예방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은 동물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예방약을 처방받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약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투여해주는 게 좋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겨울에도 모기가 서식하고 있어 1년 내내 예방약을 투여하는 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남동구는 지난 2019년 2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남동구 보건소 건물에 장난감 수리센터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력을 살려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것으로 개소해 이후 3,718건을 수리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원 재활용 등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장난감 수리 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영유아를 둔 지역 주민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중구청은 서울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인터넷 수능 방송 강남 인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중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비용은 전액 중구청이 부담합니다. 강남 인강은 특목고, 자사고 교사, EBS 대치동 강사 등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수준별 강의로 진행됩니다. 서구가 와이파이 프리 서구를 만들기 위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원도심에도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서구는 원도심 50여 곳에 기존 CCTV4를 이용해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 주민들은 내년부터 지역 소규모 공원과 실외 생활시설 등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이 강화읍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강화읍 남문 공영주차장은 총 면적 4,970제곱미터로 주차 공간 164면을 갖췄습니다. 평일과 토요일 주간에는 유료로 운영되며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에 600원입니다. 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계속된 연휴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큽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